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우려에 대해 새 대북 정책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응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동맹과 함께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 지적과 관련한 VOA 질문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 검토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기는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도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concern that you heard from the IAEA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precisely in large part what animated our policy review. We know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rsenal, poses a threat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our allies, including our treaty allies in the region. And it's precisely why we undertook this review with a great deal of urgency, but with also a great deal of care. 앞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정기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북한 내 핵 활동 징후를 일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점도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recognize with some degree of humility that what the United States has attempted before with North Korea has not in large part made the challenge any better. That includes the threat that emanates from North Korea or for the conditions for the people inside North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으로 불리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게 하고 실질적인 진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외교가 미국민들과 영내 동맹의 국민들 그리고 군을 위한 안보를 증진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새 대북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는 북한과 접촉을 했지만 추가로 공개할 사안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 그리고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하고 이 도전은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 해법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적 가치를 주제로 연 청문회에 국무부의 스코퍼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수석 부차관보 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북한도 포함시켰습니다. From the PRC'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dismantling of Hong Kong's high degree of autonomy, to recent backsliding on democratic governments in Sri Lanka, the military coup in Burma, and the ongoing pervasive repression in North Korea, we are grappling with a wide array of human rights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region. 버스비 수석 부차관보 대행은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수감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계속 잔인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지만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프란시스코 벤코스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 선임 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part is ensuring that democracies deliver both here in the U.S. and in the Indo-Pacific. And the second is helping promote accountability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ion. 벤코스메 선임 고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영내 순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코스메 선임 고문은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한일 3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8일 본회의에서 상무위원회의 무한 국경 법안과 은행위원회의 중국 도전 대처 법안, 외교위의 전략적 경쟁 법안 등 대중국 법안들이 하나로 합쳐진 패키지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으며 북한과 중국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이 기존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국 위협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관여를 위해 2026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 예산의 최우선 초점은 중국의 떠오르는 위협에 대한 대응이며 이에 대응한 준비태세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팀의 임무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 예산의 최우선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예산과 인도태평양 영내 중국 위협 억제 예산 등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행정부 출범 초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국방부 산하 중국 전담 대응팀의 임무가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면서 중국을 제1추격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군의 준비태세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8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국무부의 새 예산안의 핵심 요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중국에 대한 대응임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이 중국과의 경쟁의 최전선인 만큼 국무부는 중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과 미얀마의 공포 통치와 압제를 비판하면서 오만한 압제는 결국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8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경에 체포된 뒤 주검으로 발견된 미얀마의 저항시인 캣띠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가 사망 전 미얀마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호소하며 남긴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 될 것이라는 말은 미얀마와 북한에 공존하는 공포를 인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지냈던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미얀마 군부와 북한 정권에게 억압을 당하는 두 나라 국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다뤄 잘 알고 있다면서 캣띠 시인의 패배하면 북한, 승리하면 한국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며 오만한 권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앞서 VOA에 최근 미얀마인들 사이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투쟁을 남북한 상황과 비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북한과 같이 빈곤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던 군부 통치가 아닌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미얀마인들의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